안녕하세요. 톡 쏘는 지역 주민들의 대화 주민 톡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지영 기자님, 박일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좀 원채영 기자가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또 가지고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남양주시는 물론이고 특히나 이제 다산동 그리고 뭐 신도시 쪽에 사시는 분들이면 특히나 더 공감할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주차난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아, 주차난. 네, 주차난이라 두 분은 운전을 하시나요? 저는 차는 없는데 네. 그래도 운전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면허가 있어요? 네, 몰랐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기자님은 이제 운전은 직접 안 해도 집에 운전하는 가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빼고 다 하죠. 그러면 집에 차량을 몇 대나 운행을 해요? 저희 가족 전부요? 아니면은 저희 음, 집에만 등록된 거? 집에 집에 등록된 거는 지금은 2대밖에 없어요. 지금 2대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는 언니가 나가 결혼하기 전에랑 뭐 아빠 트럭이랑 엄마 차랑 또 가족 그 아빠 차랑 해가지고 총 4대가 있었죠. 오, 한 세대에 차량을 4대. 이게 잠시 후에도 몇 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그 남양주 시민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남양주시가 교통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굉장히 개선된 게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남양주 시민들은 주로 자가용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보통 아파트 지을 때 세대당 주차 면수를 뭐 1점 보통 1.5대 이하로 많이 배정을 하는데 네, 사실 현재 그 전에 지하철역이 없는 지역에 살고 계시던 남양주 시민분들께서는 세대당 2대, 3대 뭐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닙니까? 차 타고 네. 다녀야지.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그러면 현재 그 남양주시의 주차 문제가 네. 좀 어떤 편인가요? 주차면이 우리가 굉장히 주차하기 편한 도시인가요? 아니면 불편한 도시인가요? 이게 수치상으로는 그 남양주시의 이 차량 등록 대수 대 그 주차면수 확보 비율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오히려 주차면수 확보 비율이 한 106% 정도로 더 많아요. 등록된 자동차 대수보다. 먼저 남양주시의 인구가 지금 몇 명 정도나 되죠? 2025년 3월 기준으로 지금 74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73만 몇천 명인 거죠. 네. 그리고 등록된 차량 대수는 몇 대인가요? 네,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25년 기준으로 33만 2천 대 가량 됩니다. 네, 2025년 2월 기준인 거죠. 네. 33만 2,500대 정도로 나오네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인구가 약 74만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33만 대 정도면은 거의 2명 중에 1명이 차량을 운행을 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꽤 많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서울에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이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탈 일이 없는데 남양주시는 아무래도 좀 더 도시 간 이렇게 경계가 구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되게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특이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구 2명당 약 2명당 차량 한 대를 운행한다는 이 비율이 과연 어느 정도로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엄청 많고 그리고 그 1인 가구가 대부분 뭐 크게 3개로 나누자면 뭐 대학생 계층 혹은 청년 계층이거나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거나 뭐 미혼 직장인이거나 뭐 그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뭐 대학생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차량 운행을 상대적으로 적게 할 거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거기는 분명히 세대당 차량 운행 대수가 이런 남양주보다는 훨씬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통계를 보면
한 세대의 그 구성 인구수가 평균적으로 한 2.6에서 2.7명 이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차량 거의 2명당 한 대 차량을 운행한다는 거는 거의 집집마다 차를 그쵸. 다 가지고 100% 운행을 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지방자치 조례에 보면 모든 지자체는 주차장 공영 주차장 혹은 뭐 민영 주차장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적정 주차 대수 그다음에 적정 주차 면수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을 파악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몇 년마다 파악하도록 한다 하는 거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하고 있고 가장 최근 조사는 22년 12월 그리고 바로 직전 조사는 19년 12월이었습니다. 네, 올해 또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2022년 자료는 아무래도 비공개가 돼가지고 저희가 찾을 수 없었고 이제 19년 자료가 공개가 돼 있는데 그 19년도 자료에 따르면은 그때는 이제 남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28만 대였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26만 1,000면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 28만 대에 26만 1,000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완전히 주차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부설된 주차면이 그중에 22만 면이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의 85% 정도가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건데 심지어 이거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조금만 더 넓혀서 어떤 시설, 그러니까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으로 범위를 넓히면은 전체 98.7%가 그런 범위에 속하게 되는 거죠.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나 그런 건물에 속한 주차장으로요.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박예린 기자님한테 한번 퀴즈를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원채원 기자가 그 아까 19년도 기준으로 차량 등록 대수가 몇 대라고 했죠? 28만 대? 28만 대. 근데 지금 현재 33만 대 정도잖아요. 그러면 6년 사이에 5만 대 정도가 늘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만약에 이 5만 대, 그러게요. 5만 우리는 대가 5년 사이에 차가 2대가 빠졌는데. 그치. 근데 5만 대 정도면은 격차가 굉장히 큰데 그럼 우리가 이 19년도 아 주차 신도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바로. 나를 그렇죠. 바보로 알아세요? 그렇죠. 웃긴다 진짜. 우리 자 이제 19년도에 19년 12월에 조사가 됐던 주차 실태 결과 보고서와 22년도 그리고 25년도 현재의 차이는 바로 다산 신도시의 유무였습니다. 다산 신도시 세대수가 한 5만 5천 세대 뭐 이렇게 되니까 딱 거의 그 세대수만큼 차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거 아나 모르나 점검해 보려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나를 바보로 알아. 그래도 저희가 기자인데 아무래도 네. 네.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이랑 노후 주차장은 2,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주차하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어디에 나가서 상가에다가 뭐를 대려고 한다? 아니면은 이제 내가 어디 잠깐 주차를 세워놔야 한다? 그러면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잠시만요. 여기서 박예린 기자한테 의견을 또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아파트에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라는 원채영 기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에 주차할 때 그 박예린 기자의 가족은 주차하기가 좀 용이한 편인가요? 없다니까요. 주차할 곳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죠.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면은 진행자가 곤란해지잖아요. 곤란해지라고 했는데. 네. 아 잠이 안 깨. 지금 박예린 기자 눈이 어제에 비해서 2분의 1로 줄었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나 깜짝 놀라서 아침이라서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아니,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눈을 계속 감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 너무하게 하시네요. 눈 사이즈가 뭐 사실 저도 요즘에 제가 2분의 1 줄어도 네, 임 기자님보다 눈 큰데요? 지금 막상 막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2분의 1 줄어도 네. 임 기자님보다 눈이 커요. 원채영 기자한테 한번 판단을 맡겨보죠. 팩트죠?
근데 그치, 원채영 기자 그래서. 만만치 않게 작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뭐라고 누가 말씀드릴 누구를 수가 판단할 만한 없어가지고. 네. 그런 입장은 아닌 것 아 같네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얘기를 단축 들었는데 구멍주야. 박 기자님이 이제 어제 14시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네.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뭐 저기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좀 정신을 차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주차하기 편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 집 몇 번 와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저희의 출퇴근, 그러니까 퇴근을 조금 담당을 해주시는데 오면은 저는 항상 저희는 좀 늦게 퇴근을 하는 편이죠. 10시, 11시쯤에 집에 가면은 항상 자리가 많차죠. 없다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날 이중 주차도 많아서 미리 저희 동 앞이 아니라 미리 차를 돌리셔야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중도 아니고 한 3, 4중 이렇게 차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주차 대수가 정해진 대수가 있고 그 앞에 이중 주차라고 하는 게 한 3, 4대 정도는 더 들어가고 아침마다 이제 전화를 해야 되죠. 네. 차 좀 빼주세요. 네. 차 좀 빼주세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집집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차량을 한 대가 아니라 한 세대에 2대, 3대 이렇게 그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세요?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남역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이동을 할 때 자차를 많이 이용을 했었고 사람들이 출퇴근을 할 때 또는 이동을 할 때 근데 오남역이 생기고 나서도 사실 출퇴근할 때 이용할 정도로 그렇게 교통이 막 좋지는 않아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자차가 좀 더 편하고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4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4대냐라고 하면 언니는 의정부로 가야 되고 네. 아빠는 지방의 오창에 계시고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출근을 하시고 하니까 각자 가는 곳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각자 가는 곳마다 가는 곳대로 이제 차를 끌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이러면은 교통을 그런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에도 그쵸. 좀 불편하고 사실 차로 이동하는 게 제일 편하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이사를 요즘은 조금 많이 가고 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좀 네.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 동네에는 네. 그냥 예전부터 차를 이용하면서 살던 사람이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쫄진 않고 근데 그렇다고 막 늘지도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냥 계속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때?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일리 있어요. 그쵸? 일리 있고 제 생각에는 그 남양주의 토지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차서 사는 게 아니라 거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오남진건, 그 다음에 별내, 다산, 뭐 금곡, 덕소, 그 다음에 저기 마석 이렇게 네.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명이 차를 끌고 나가버리면 그렇죠. 그 다음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은 다음에야 차를 더 갖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남양주시 대중교통이 뭐 땡큐 버스 생기고 그리고 배차 간격도 요즘 좋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하는데 그런 지가 정말 뭐 아직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직도 차를 그렇게 많이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대중교통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차가 감소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원채현 기자가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주차 면수 네. 일단 자기 집 밖을 나왔을 때 네. 차를 가지고 자기 집 밖을 나왔을 때 주차 면수는 충분한 편인가요? 아니면은 부족한 편인가요? 거의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남양주시 그때 당시 불법 주차율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주간에는 28% 그리고 야간에는 46%라고 표에 나와 있어요. 여기 표의 표현을 직접 인용하자면 다소 높게 다소 높게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진행한 주차장 수요 관련 설문조사도 있는데 네. 근데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전체 77%였고 그리고 주차장 확충 시에 적절한 확충 방안을 묻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영 노후의 주차장 건설이 이제
비율이 30% 그리고 현재 있는 주차장 확충이 23% 순으로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공영 밖에서 주차하기가 더 힘들다 뿐이지 집에서 주차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응답이 현재 주차장 확충인 걸로 봤을 때. 네. 일단은 그 우리 집 주차장 말고 네. 집 밖의 주차장 위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집 주차장은 사실 시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아파트를 건축할 때 이미 음. 몇 대 세대당 몇 대 이렇게 정해가지고 건축이 되는 부분이고 음. 한번 그렇게 짓고 나면 뭐 어떻게 시에서 할 방법도 없으니까 음. 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초점은 이제 야외, 노상, 공영 주차장, 민영 주차장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자 그리고 혹시나 또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원채원 기자가 지금 19년도 12월에 조사된 그 주차 실태 결과 보고서를 주로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봤을 때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비록 6년 전 데이터지만 그 5만 대 정도 차량 등록 대수가 요 보고서랑 현재 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게 대부분 다산 신도시 입주 시에 그 등록된 차량일 거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각 동을 비교해 보면 1년에 차량 등록 대수 변동 폭이 뭐 10수대 수준, 뭐 20대 요 정도 차이거든요, 매해. 그래서 다산 신도시 빼고 나면 나머지 변동폭은 거의 없다. 19년도나 지금이나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작년 기준으로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 여전히 82개소 그리고 4,573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시청자들이 똑같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주차라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문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아파트 뭐 커뮤니티 뭐 이런 단체 카톡방 이런 거에 가입도 돼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저는 다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주차 면수가 부족함에도 사실 뭐 주민들끼리 여기다가 차를 주차를 하면 정차를 하면 뭐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사실 운전자를 탓하는 그런 네. 풍조가 상당히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악법도 법이라지만 그렇죠. 사실은 차량을 이렇게 엄청나게 등록을 시켜주고 그에 비례해서 주차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데 이게 과연 운전자 탓만 할 수 있는 문제냐?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주차 문제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주차 위반 단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가 2023년도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기준으로 총 단속 건수가 주차 위반 단속 건수가 14만 700건 정도 되거든요. 이제 다산동이 뭐 4만 2천 건 정도 되고 그리고 별내동 2만 7천 건, 뭐 평내동 이제 1만 4천 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의 불법 주차 단속 건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가요? 은근 적은 편입니다. 이제 인구가 비슷한 지역으로 부천시랑 안산시가 있는데 근데 우리보다 인구가 4만 정도 많은 부천에서는 이제 15만 3천 건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10만 정도 적은 안산은 무려 27만 건 정도 하고 있어요. 완전 그래서- 창조 경제네요. 네. 네. 아주 과태료 수입이 쏠쏠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14만 건 정도 되는 거면은 꽤 적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박예린 기사는 그 혹시 하늘색 그 단속 차량 봤어요? 캡스? 뭐 그거? 그 무인 단속 차량 있잖아요. 그게 뭐야? 아, 못 봤구나. 운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다 알아서 주차 잘 하고 살잖아. 알아서 과태료도 냅니다. 과태료 그거 위반을 왜 해요? 부족하니까요. 아니 보세요. 아 근데 나는 약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난 지금 대화를 하면서 계속 느낀 게 아까 운전자 탓을 왜 하냐고 했잖아요. 네. 운전자 잘못이지. 불법으로 이상한 곳에다가 주차를 하는 게 잘못인 거 아니에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종종 다산동에 그 김간의 김밥 가죠. 네. 거기
제가 세워주잖아요. 이거 가끔 이제 우천하시려고 하면 그 불법입니다. 세워주는 것도 그렇죠. 바로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거 찍히셨어요? 찍힌 적 한 번 있습니다. 아 그때 뺑뺑이 돌고 계시잖아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찍힌다는 거예요. 내가 과태료 내고 보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제가 또 있어. 잠깐. 또 있어. 주정차 네. 주정차. 그렇죠. 불법 주정차죠. 네. 근데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차량을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차량을 끌고 다니는 이유는 출퇴근을 위함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보통의 경우 출퇴근을 위함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주차를 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주차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잠깐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다른 그냥 개인 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등등 그 상가 건물 같은 것들 말이죠. 네. 잠깐 방문할 만한 곳들에 네. 주차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음. 맞아요? 네. 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관계가 개인의 없- 선택인데 개인의 선택인 거지. 개인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럼요. 옵션이 마련돼 있는데도 만약에 그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옵션이 없으면 맞아요. 지하 어떻게- 주차장 있잖아요. 그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고 지하 주차장이 상가 이용 고객에 비해서 지하 주차장을 많이 갖고 있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맞아요. 거의 없는 건물도 다산동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다산동도 그렇지만 난 이제 다성동에 안 살아. 뭐 평내동도 그렇고 어쨌든 남양주시가 상가 밀집 구역들이 이렇게 조성돼 있잖아요. 특히나 신도시 위주로. 그래서 저녁이나 점심시간 때 분필 시간 때 그 상가 밀집 구역에 한번 가보시면 주차장 부족 때문에 그 갓길에 노란선 끄어져 있는데도 쫙 이렇게 차들이 대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나 상가 밀집 구역이 이렇게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질문.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다산동에 살잖아요. 근데 다산동 상가 밀집 지역에 차를 가지고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때문이네. 왜? 다산동 주위는 걸어 다니세요. 그러니까 뭐 호평동에서도 그렇게 다산동 상가 밀집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산동 안에서도 이렇게 교통편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에서 진건지구 가기 좀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거고. 오남은 노면 주차장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근데 다산동은 땅이 넓지만 도로가 넓은 건 아니에요. 도로가 이제 대로가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상가 골목은 거의 다 그냥 1차선씩이에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 근데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차량을 무제한으로 등록시킨 다음에 어디 너 한번 걸려봐라라고 네. 단속 카메라를 돌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충분하게 주차 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차량 등록을 받아주는 식으로 행정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랑 일본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있고 그리고 제주도 시스템의 원조격 취급을 받는 곳이 이제 일본인데 저는 일본을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겠지만은 차량 가지기 힘든 나라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박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당 차량 보유 대수가 많습니다. 인구 1억 2,400만 명에 7,800만 대 자동차가 다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5,100만 인구에다가 2,600만 대가 다녀요. 그래서 인당으로 나눠봐도 일본이 저희보다 한 10% 정도 많은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인당 차량 보유 대수도 우리나라보다 많은 일본이 주차난을 해결한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차고지 증명제라는 게 있는데요. 차고지 증명제가 뭐냐 하면은 집이나 사무실로부터 2km 안에 주차장 확보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내가 차량을 등록을 하려면은 그 주차장을 이렇게 어디에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내가 차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나 주차장이 있어요. 주거지를 가도 주차장이 있고 상업지구를 가도 주차장이 있어요. 이런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없는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갓길에 주차면을 그려서 각 주차면마다 뭐 코인 정상기를 마련하는 식으로 이제 유료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이제 똑같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7년부터 전 차량을 대상으로 집 주변에 차고지가 없으면은 이 주차할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을 못 하도록 했는데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비해서 차고지 증설이 조금 미흡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시행상 문제가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2024년 정도에 도의회에서 1600cc 이하 뭐 자동차나 아니면 경영차나 소형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고 증명제를 면제하도록 그런 식으로 법을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제주도는 땅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조금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싱가포르 사례를 조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저도 싱가포르 출장 가본 적이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반떼가 싱가포르에서 한 얼마 정도에 팔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박예린 기자 혹시 몰라요. 전 차량 가격 아예 몰라요. 모르세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아반떼가 1억 3천만 원 정도에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1억 3천만 원의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3천만 원 정도가 차량 가격이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차량 그 등록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굴릴 수 있는 자동차의 총 대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를 한 대 새로 사서 등록을 하려면은 누군가 한 대 폐차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 폐차시키는 뭐랄까 권리금이죠. 일종의 택시 면허 권리금 주고받듯이. 그래서 그 폐차시키는 비용 당신한테 폐차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 비용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차량을 폐차시키고 내 거를 등록시키는 그 권리금이 1억, 차량 비용이 3천만 원 해서 아반떼가 1억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반떼가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대충 세금 다 포함해도 한 2,500만 원 정도면 그렇죠. 다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싱가포르이 굉장히 엄격하게 주차할 곳 없으면 혹은 굴릴 땅이 없으면 차량 등록을 하지도 마라라고 좀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도시국가다 보니까 네. 차량이 많아버리면 엄청난 교통난이 생기기 때문에 심지어 이 면허가 또 유효기간이 10년이더라고요. 10년 있으면은 또 1억을 내고 다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되고. 싱가포르 그 차량 등록 유효 기간이 10년인 거예요? 네. 2025년 3월 경매에서는 뭐 1600cc가 1억 100만 원, 그리고 1600cc 넘는 면허는 뭐 1억 2,300만 원 이 정도 하는데 그걸 10년마다 다시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원채영 기자가 준비해온 주차난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주차가 지금 심각한 건지 단지 여기 이걸 짚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면을 먼저 확보하고 차량 등록을 받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어떻게 의미 있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